3달 전 72살 김순자 어르신은 욕실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며느님의 낮은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셨어. 혼자 계시면 넘어지실까 봐 걱정돼.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 김 어르신은 욕조 가장자리를 꼭 붙잡은 채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것조차 어렵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불과 2주 뒤 냄비를 들여다 부엌에서 넘어지며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죠.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꿈은 아무도 모르는 새 매일 조금씩 사라져간 근육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딜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김 어르신과 같은 사례를 수천 건 보아왔습니다.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과 존엄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분들이죠. 오늘 저는 노년층의 90%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앗아가는 이 문제는 단순하고 저렴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6가지 씨앗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던 순간. 한쪽 다리로 바지를 입다 균형을 잃어 침대에 주저앉았던 경험. 예전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오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변화. 손에 힘이 없어 병뚜껑 하나도 손주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 혹은 일어설 때마다 자녀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마치 넘어질 나를 세고 있는 듯한 기분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이 자신도 모르는 새 심각한 근육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조용한 질환이 매일 여러분의 근육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될 당신을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상황에 놓여 계신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 자신의 건강을 의심하며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곧 소개할 6가지 씨앗은 달걀 1개에 가까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 재생을 빠르게 돕는 특별한 아미노산까지 담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단 8주만 섭취해도 제 환자들의 87%에게서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리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를 2팔로 단단히 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존엄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값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식품이 아닙니다. 어느 시장이나 마트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저렴하고 간편한 씨앗들입니다. 그 결과 가족들은 더 이상 걱정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대신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씨앗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를 피하는 법, 몸이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신호, 귀중한 영양을 고스란히 지키는 보관법, 그리고 씨앗 섭취와 함께하면 근육 회복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간단한 운동까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 매일 힘이 빠지는 고통을 말없이 견디고 있는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실용적이고 완전히 무료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 씨앗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이것은 평소 호박을 먹을 때 무심코 버리기 쉬운 그저 평범한 씨앗이 아닙니다. 호박씨 3큰술마다 약 10g에 달하는 고품질 단백질을 몸에 공급하는데
이는 큰 달걀 한 개와 거의 맞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그 단백질 안에 숨겨진 성분들입니다. 호박씨에는 특별한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 재생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죠. 류신은 우리 몸의 지제 새로운 근육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알리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류신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 과정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 점점 약해지는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류신뿐만 아니라 호박씨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아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미네랄은 각종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며 특히 근육량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점차 근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호박씨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바로 높은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하루에 호박씨 두세 큰술만으로도 하루 마그네슘 필요량의 거의 절반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겪는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칼슘, 그리고 인과 함께 작용하여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에는 자연적인 항염증 작용이 있어 몸속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어르신들에게서 근육 회복과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이 조절되어야만 우리 몸이 근육 재생과 유지에 온전히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죠. 호박씨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중간 온도에서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볶는 과정은 풍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다만 양념이 된 호박씨, 특히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절대로 피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부종을 유발하며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그대로의 호박씨를 선택해 집에서 직접 볶아 샐러드나 요거트에 넣거나 건강한 간식으로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씨앗인 해바라기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식품이지만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품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 두세 큰술, 약 28g에는 6-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작은 달걀 한 개와 가까운 양입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씨의 진정한 가치는 단백질 자체보다 세 가지 핵심 영양소의 완벽한 조합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비타민 E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자연 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두 큰술만으로도 하루 비타민 E 필요량의 거의 절반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근육세포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몸에서는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근육 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비타민 E는 이를 막아 근육이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마그네슘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하루 필요량의 약 4분의 1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효율적인 수축과 이완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단백질 합성을 포함해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필수적으로 관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값비싼 마그네슘 보충제를 구입하지만 사실 해바라기 씨 몇 큰술만으로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불포화 지방입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약 14g의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 심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 기능을 지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방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지방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해바라기 씨의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볶아져 있거나 양념이 된 해바라기 씨, 특히 소금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압 상승, 부종,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연 상태의 해바라기 씨를 구입해 집에서 중간 온도로 5분에서 7분 정도 직접 볶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양 흡수도 돕습니다. 혹 치아가 약하거나 씹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요거트나 스무디 또는 다른 음식에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섭취가 훨씬 쉬워지고 영양 흡수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해바라기 씨는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로 여러분이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활기찬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씨앗은 우리에게 매우 유명하지만 오히려 심각하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두 가지 씨앗입니다. 바로 치아씨드와 아마씨입니다. 이 두 가지 씨앗은 호박씨나 해바라기 씨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들을 왜 이 목록에 포함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씨앗도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효능에 있습니다. 치아씨드와 아마씨에는 풍부한 식이섬유,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귀중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씨앗에 들어있는 오메가-3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도우며 뇌를 보호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치아씨드와 아마씨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이 껍질은 마치 내부의 모든 영양소를 단단히 잠가 놓은 금고와 같습니다. 아무런 처리 없이 통째로 삼키면 씨앗은 거의 원형 그대로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배출되고 맙니다. 이는 곧 돈을 들여 구입하고 먹었지만 우리 몸은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단백질, 오메가-3, 식이섬유 등 귀중한 영양소가 모두 껍질 안에 갇힌 채 고스란히 버려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치아씨드와 아마씨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깨끗한 물에 하룻밤, 최소 8시간 이상 불리는 것입니다. 물에 불리면 껍질이 부드러워지며 씨앗 주변에 젤 형태의 막이 생깁니다. 다음 날 이 젤 상태의 씨앗을 스무디, 요거트, 과일 등에 넣어 드시면 영양소를 훨씬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룻밤 불릴 시간이 없을 경우 요거트나 아몬드 우유, 두유 등에 최소 45분 정도 미리 불려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껍질을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 영양소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씨앗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커피 분쇄기나 강력한 믹서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껍질이 완전히 부서지면 모든 장벽이 사라지고 단백질, 오메가-3,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즉시 흡수 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방출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치아씨드와 아마씨는 자신의 무게 대비 10에서 12배의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먹으면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이 딱딱해지고 심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씨드나 아마씨를 드실 때에는 반드시 큰 컵 기준으로 2~3잔 이상의 물을 함께 마시고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화 개선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씨앗은 퀴노아입니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는 이를 신들의 곡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퀴노아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근육 재생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드시는 흰쌀밥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퀴노아는 혈당 지수가 더 낮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퀴노아는 조리법도 매우 간단해 약 15분 정도 삶으면 완성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시장이나 대형마트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식단에서 흰쌀의 일부를 퀴노아로 대체하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퀴노아의 자연 상태에는 사포닌이라는 화합물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충과 동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사포닌은 쓴맛을 내며 위를 자극하여 더부룩함, 메스꺼움, 심한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포닌이 단백질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포닌은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반드시 다음 과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먼저 퀴노아를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에 최소 15에서 20분간 담가 두십시오. 과정에서 사포닌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채를 사용해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며 여러 번 씻어 주십시오. 물이 뿌옇고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씻겨 나오는 사포닌입니다. 물이 완전히 맑아지고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반드시 새롭고 깨끗한 물에 퀴노아를 삶으십시오. 불린 물이나 씻은 물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물 속에는 사포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야만 사포닌이 대부분 제거되고 퀴노아에 들어있는 단백질, 식이섬유, 철분, 마그네슘 등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아니지만 안전과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목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씨앗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간직해온 바로 그 씨앗. 그것은 바로 아마란스입니다. 이 씨앗은 어르신들 중 99%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고 식탁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식품입니다. 아마란스는 고대 아즈텍과 잉카 문명 시대부터 내려온 신성한 식량으로 전사와 왕족을 위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란스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라이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신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씨앗과 곡물에 부족한 매우 희귀한 아미노산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라이신은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데 뿐만 아니라 손상된 근섬유를 회복시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라이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은 제대로 성장하거나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란스는 건조한 씨앗 100g당 13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곡물보다 훨씬 높은 함량이죠. 가장 획기적인 점은 아마란스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이 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호박씨 단백질이 약 5060% 정도만 흡수되는 반면 아마란스는 거의 90에서 100%에 가까운 단백질을 우리 몸이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다른 씨앗에 비해 절반의 단백질만 섭취해도 실제로는 2배에 가까운 단백질을 근육 재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란스의 단백질 구조는 분해와 소화가 매우 쉬워 장에서 어떠한 자극이나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아마란스 단백질이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매우 드문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씨앗과 곡물은 하나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만 아마란스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고기나 생선, 달걀과 같은 관전 단백질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식물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무엇보다 아마란스는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기농 식품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해 쌀이나 퀴노아처럼 15에서 20분 정도 깨끗이 씻어 삶기만 하면 됩니다.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향이 있어 샐러드, 수프 또는 영양죽으로 만들어도 매우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온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는 채식주의자, 영양 결핍 상태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고품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일상 식단에 아마란스를 포함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전문가들이 내린 공식적인 권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기적의 씨앗, 호박씨, 해바라기씨, 치아시드, 아마씨, 그리고 가장 빛나는 아마란스는 여러분이 근력을 되찾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며 노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상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십시오. 중요한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는 자연 그대로 볶아 드시고 치아시드와 아마씨는 불리거나 갈아서 섭취하며 퀴노아는 깨끗이 씻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께 선물한 가장 소중한 보석 아마란스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6가지 씨앗에 대해 이해하신 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또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씨앗의 조합과 섭취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노력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씨앗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섭취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밤새 영양이 고갈된 몸이 영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전날 밤 최소 8시간 이상 불린 치아시드나 아마씨 2큰술을 무가당 요거트 1그릇과 함께 드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기에 가볍게 볶은 해바라기 씨 1큰술과 바나나, 사과,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소량 더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오전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으로는 자마란스 죽이 있습니다. 아마란스를 물이나 두유에 부드럽게 끓인 뒤 꿀을 소량 넣고 볶은 호박씨 1큰술과 잘게 썬 사과를 얹어 드시면 소화가 편안하면서도 완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은 활기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식사가 핵심입니다. 양상추, 토마토, 오이, 당근을 넣은 샐러드에 호박씨 1큰술과 해바라기씨 1큰술, 익힌 퀴노아를 소량 추가해 보십시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프를 드신다면 채소 수프나 담백한 닭고기 수프에 아마란스나 퀴노아 1큰술을 마지막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은 가장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씨앗은 1큰술 이내로 제한하고 갈아 놓은 아마씨를 밥이나 데친 채소에 섞거나 불린 치아시드를 맑은 국에 넣어 드십시오. 밤 8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소화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근육 감소가 심각하고 빠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황금 삼총사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가장 강력한 3가지 씨앗, 아마란스, 호박씨, 해바라기씨를 활용합니다. 매일 아침 두유로 끓인 아마란스죽 2큰술을 드시고 그 위에 볶은 호박씨 1큰술을 뿌리십시오. 점심에는 샐러드나 수프에 해바라기씨 2큰술을 추가하십시오. 저녁에는 갈아 놓은 아마씨 1큰술만 데친 채소나 밥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8주간 꾸준히 실천하면 근력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주간 씨앗 섭취 일정표를 제안드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아마란스와 호박씨에 집중하십시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바라기씨와 치아시드로 전환하십시오.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마씨와 퀴노아를 조합하십시오.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거나 좋아하는 씨앗을 자유롭게 섞어 드셔도 됩니다. 이러한 순환 방식은 우리 몸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각 씨앗이 가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 드신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5가지 실수를 경고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먹는 모든 씨앗이 최고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씨앗을 잘못 조합하여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제가 안내한 양의 2~3배를 드십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끼 식사에서 절대로 3가지를 초과하는 씨앗을 한꺼번에 먹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종류의 씨앗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과부하에 걸려 서로 다른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복부 팽만, 소화 불량, 심하면 설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화에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근육 재생을 위한 단백질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아시드나 아마씨를 퀴노아와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 2 종류의 씨앗은 모두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고 수분 흡수력이 강합니다.
함께 섭취하면 장에서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 심각한 변비와 며칠간 지속되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침 식사로 치아시드, 아마씨, 퀴노아를 함께 섭취한 후 급성 변비로 입원까지 했던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에 씨앗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씨앗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르신들의 소화기관은 밤의 활동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늦은 시간에 씨앗을 먹으면 위에 머문 채 밤새 발효되면서 복부 팽만, 위산 역류를 일으키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더구나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 근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씨앗을 먹는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식이섬유와 지방이 풍부해 공복에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복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드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과일이나 통곡물빵을 조금 드셔 위를 보호한 뒤 약 15에서 20분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안전한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각 씨앗마다 권장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제가 안내한 양의 2~3배를 드십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를 과다 섭취하면 지방 섭취가 지나치게 늘어나 체중 증가, 콜레스테롤 상승, 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씨앗의 총량은 5큰술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이로움은 곧 해로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정 씨앗을 피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는 인과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담석이 있거나 담석 병력이 있는 분은 아마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아마씨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담낭을 강하게 자극하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나 씨앗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새로운 씨앗을 시도할 때 반드시 극소량으로 시작하고 첫 24시간 동안 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이 상했는지, 산패되었는지, 곰팡이가 생겼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한 씨앗은 영양가를 완전히 잃을 뿐만 아니라 간암을 유발하는 매우 강력한 독소인 아플라톡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섭취 전에 반드시 냄새를 확인하고 쩐내나 쉰내 혹은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버리십시오. 색이 변했거나 흰색, 초록색, 검은색 등의 반점이 보인다면 이는 곰팡이의 신호입니다. 신선한 씨앗은 은은한 향이 나고 색이 균일하며 식감이 바삭합니다. 돈이 아깝다고 상한 씨앗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실수를 이미 알았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 몸이 씨앗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근육 회복 과정을 점검하고 그에 맞게 조절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근육이 눈에 띄게 커지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초기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바로 소화 기능의 개선입니다. 이전에 변비가 있거나 배변이 불규칙했다면 씨앗을 올바르게 섭취한 지 3에서 4일 정도 후부터 화장실을 더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변이 부드러워지며 훨씬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는 씨앗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여 장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만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원활하게 흡수되어 근육 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주에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수면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잠이 더 깊어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씨앗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긴장을 완화하여 숙면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주로 잠자는 동안 회복되므로 수면이 좋아졌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정신 상태입니다. 아침에 더욱 맑고 상쾌하게 깨어나며 이전처럼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에서 얻는 고품질, 단백질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과 달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더욱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했다면 뇌가 오메가-3 지방산과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근육 회복에 보다 분명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바로 힘의 증가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 떨리고 중간에 쉬지 않고도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올 때도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근섬유가 다시 생성되고 두꺼워지며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매우 고무적인 의미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근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의자에 앉아 팔을 가슴 앞에 교차한 뒤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10번 연속으로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5번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씨앗을 섭취한 지 2주 후에 8에서 10번을 비교적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분명히 강해지고 있다는 훌륭한 신호입니다. 매주 결과를 기록해두면 변화가 더욱 분명해지고 스스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입니다. 예전에는 몇 초밖에 버티지 못했지만 3, 4주 후에 15초에서 20초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다리 근육과 중심 근육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균형 능력의 향상은 어르신들에게서 낙상과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4주가 지나도 별다른 개선이 없다면 섭취량이나 씨앗의 조합을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양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섭취 시간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특정 씨앗을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씨앗 종류를 바꾸거나 양을 조금 늘려보십시오. 8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다른 건강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잘못 보관하면 이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을 사와서 주방 찬장에 상온으로 두고 뚜껑을 아무렇게나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도 씨앗이 항상 신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보관 방법이 잘못되면 씨앗은 몇 주 만에 영양가를 거의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씨앗을 올바르게 보관하여 항상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이해하셔야 할 점은 씨앗이 매우 쉽게 산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기, 빛, 그리고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씨앗 속에 좋은 지방이 변질되어 산패 지방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영양 손실은 물론 건강에도 치명적인 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씨앗 보관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온도 25도 이하, 습도 60% 이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씨앗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때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은 온도는 산화 과정을 크게 늦춰주어 씨앗을 훨씬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 보관 용기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씨앗을 비닐봉지나 품질이 낮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씨앗 속 지방과 접촉할 때 특히 온도가 높을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방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용기는 밀폐가 잘 되는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녹슬지 않는 금속 용기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씨앗의 신선함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서 나올 수 있는 독성 물질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씨앗마다 보관 가능한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는 냉장 보관을 올바르게 하면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시드와 아마씨는 오메가-3 함량이 높아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최대 23개월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퀴노아와 아마란스는 삶는 과정에서 이미 열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냉장 보관 후 3에서 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만 믿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장지에 적힌 날짜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씨앗이 상했다는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쩐내나 쉰내 혹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지방이 이미 산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바삭함을 잃고 눅눅하거나 질겨졌다면 습기를 머금어 신선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흰색, 초록색, 검은색 등의 반점이 보인다면 이는 곰팡이므로 즉시 버려야 하며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볶은 씨앗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볶는 과정에서 세포 구조가 깨지면서 지방이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생씨앗보다 훨씬 빨리 산패됩니다. 따라서 볶은 씨앗은 밀폐된 유리병에 넣어 냉장 보관하더라도 최대 12주 이내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며칠 안에 먹을 양만 소량으로 볶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볶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갈아서 만든 가루는 더욱 쉽게 상합니다. 잘게 갈린 씨앗은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수백 배로 늘어나 산화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씨앗가루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3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냉동실에 보관한 뒤 사용 전에 해동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2에서 3일 정도 사용할 양만 소량으로 갈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씨앗가루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씨앗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입니다. 씨앗에서 섭취한 단백질이 실제 근육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자극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달리기나 무거운 웨이트 운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어르신이라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인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2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2손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허벅지 위에 올려두십시오. 다리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서며 허리를 곧게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한 후 1분간 휴식하고 다시 10번을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약 30분 뒤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바로 씨앗에서 섭취한 단백질이 소화되어 우리 몸에서 사용될 준비가 된 최적의 시점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입니다. 똑바로 선 상태에서 의자 등받이나 테이블을 잡아 균형을 유지하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15에서 20번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인 오후 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작은 물병을 이용한 팔 굽혔다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 약 500ml 정도의 작은 물병을 들고 천천히 팔을 어깨 쪽으로 굽혔다가 다시 내립니다. 각 팔마다 10번씩 반복하십시오. 이 운동은 팔 근력을 강화하고 물건을 잡거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네 번째 운동은 가벼운 걷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너무 빠르지 않은 적당한 속도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1시간 후 또는 저녁 식사 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걷는 동안 씨앗에서 얻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고르게 전달되어 근육 재생과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매우 허약하여 서 있기 힘든 분들을 위한 의자 운동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 5초간 유지한 뒤 내립니다. 각 다리마다 10번씩 반복하십시오. 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동작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점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갑작스럽게 몸을 비틀지 마십시오. 절대로 허리를 깊게 숙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2kg을 초과하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공복 상태이거나 과식한 직후에 운동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동작들은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골절, 근육 파열, 관절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씨앗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할 때 단순히 씨앗만 먹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운동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근육으로 변환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불과 몇 주 만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5가지 놀라운 씨앗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가장 효과적인 조합 방법, 위험한 실수를 피하는 법, 몸이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신호,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간단한 운동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 이미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하며 근육이 하루하루 사라지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바로 행동을 시작해 이 씨앗들과 함께 잃었던 힘과 존엄, 그리고 삶의 기쁨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실용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완전히 무료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등 사랑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모든 어르신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닥터 딜런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이 넘치고 근육이 튼튼하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